자, 그러면은요. 이번에 이제 부동산 정책,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기 집을 갖고 있고 또 박주민이라는 완전히 그 공산주의 이 레츠가 이 말하자면은 전세 한번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 이런 법을 내갖고, 아니 이러다가 이제 토지 공유제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토지 공유제 나오기 전에 모든 주택의 공유제, 이걸 떠나서 우리의 일신상의 자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좋은 게 뭡니까? 내가 외국 가고 싶으면 외국 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가 제일 불편하냐 이러니까 뭐 사람들하고 모이고 뭐 회식, 그 지겨워했던 회식 자리도 그립다 이러지만은 그래도 가끔 1년에 한두 번 가족들하고 같이 일본도 가고 또 대만도 가고 가까운 동남아도 가고, 이런 거를 전혀 할 수 없게 됐다는 게 참 슬프다. 내 나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막 이렇게 한탄하시는 제가 그 어르신도 뵌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유민주 국가는 북한하고 달리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북한의 경우는 외국에 나오는 사람은 아주 특수한 사람밖에 없죠. 예를 들면 운동선수, 외교관, 이런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국에서 북한 사람을 많이 보면은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 특권층이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평생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그냥 공기처럼 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외국 나가는 건 고사하고요. 어떤 동에서 또 어떤 집에서 이렇게 토지거래 구역으로 묶이면은요, 이제 전세도 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집주인이 거기에 2년을 그 주거를, 실제 주거를 해야지 나중에 이제 분양권, 조합원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그게 뭐지? 응? 그게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러분에게 자유가 없어졌다. 우리는 점점 더 저 문재인 정권 좌파 이 사회주의 일당들에게 우리의 발목을 잡히고 있다. 우리의 손과 발의 족쇄가 채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토지 거래 허가제, 이거는 뭐냐면은 그 집에 반드시 2년 동안 거주를 해야지, 말하자면은 나중에 주택조합 재건축을 하면은 거기에서 즉 분양권,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집을 사는데 전세를 끼고 살건 뭘 하건 그건 내 돈 갖고 내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세를 끼고서는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갭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갭 투자 말고도 우리가 집을 팔 때도 전세 끼고 팔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세를 끼고 집도 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토지 허가 거래자가 된 곳이 어디냐면 지금 현재 강남구하고 송파구의 4개 동이에요. 근데 이거는 얘네들이 떡 하면 아마 여기저기 마구마구 쑤셔 놓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얼마나 문재인 정권의 토지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김현미가 실력이 없냐면요. 김현미도 막 이 운동하고요. 그 다음에 DJ 동교동에서 완전히 밑바닥에서 커피 타주고 기자들 뒷바라지하고 그런 겁니다. 머리에 든 게 없어요. 근데 김현미가 국토부 장관이 돼갖고 나오는 정책을 보면은 정말 김현미스럽습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구청의 허가 없이 말하자면은 집을 사고 또 집을 팔고 이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내 집 내가 사고 내 돈으로 내가 필요해가지고 내 집 파는데도 이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강남구, 그 다음에 이 송파구, 그렇지만은 저기 그 실미도라고 영화 제목에 있었던 사람도 살지 않는 무인도인 실미도도 또 이 토지 거래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거래 구역이라는 거는 일종의 개발을 제한하거나 이럴 때 했던 겁니다. 이 실미도 같은 데가 무인도가 된 것처럼요. 무인도인 실미도를 토지 거래 구역으로 했던 것처럼. 근데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 갭 투자를 막는다는 구실을 들어가지고 모든 토지 또는 집의 거래를 할 때는 구청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사회주의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우리 손에다가 발에다가 족쇄를 채워서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서 못 살게 하고, 내가 집 팔 때 못 팔게 하고, 살 때도 전세 끼고 못 살게 하는 개인의 자유, 이거를 침해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너무 여러분 웃기기는 하지만은요. 진짜 사유재산제, 즉 우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사유재산은 그거는 법으로 보호하게 돼 있고 그 사유재산의 권리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집 내가 갖고 내 팔 내가 흔들고 내 발로 내가 가겠다는데도 이제는 그렇게 못하는, 말하자면은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짝퉁인 남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이번에 부동산 21번째 대책에서 나온 겁니다. 그걸 우리가 6.17 조치라고 하는 거죠. 요거 전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는요, 너무너무 끔찍한 겁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정말 갭 투자를 막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구청의 허가 없이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팔았다, 그리고 전세를 끼고 여러분이 집을 팔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땅값의 30%의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땅값의 30% 벌금은 이거는 몇 천만 원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서는 최소한.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저는 더 기가 막힌 게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해갖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자, 예를 들면은요, 집 주인이 지금 재건축을, 저도 이제 재건축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아주 날샜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재건축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 있을 건지, 그것도 제가 어떤 땐 자다가 생각하면 의문이 납니다. 거기다가 이 집에 아직 대출도 끼어 있고 아주 저도 돌아버린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저는 그나마 이 집에 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건축조합, 재건축 조합을 만드는데 저처럼 살지 않는 분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전세를 준 사람한테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세를 살던 사람들은 졸지에 아무리 이사 비용을 대준다, 복비를 뭐 대준다 하더라도 쫓겨나서 길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주인도 대부분 뭘 그렇게 재벌들이 있다고, 또 다른 동네에서 말하자면 직장 가까운 곳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세 살고 있겠죠. 그러면 그 전세를 또 얼른 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집주인이 조합원 그 주택조합에 말하자면은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 방을 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방 빼라고 한 것까지는 좋아서 이 사람이 내보냈어요. 자기가 또 돈을 그걸 갑자기 그냥 전세금 뭐 마련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그 전세금을 뺄 수가 또 없는 거예요. 왜? 직장도 가까이 있고 애들 학교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집을 빈 집으로 놔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서울에, 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아주 이번에 뭐 대치동, 뭐 잠실, 뭐 청담, 뭐 이런 동네에서는 빈집이 속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미친 짓입니까? 근데 뭐 빈집 속출하는 거는, 빈집이 여기저기 있는 것까지는 둘째 치더라도 결국은 문재인 최고, 문재인이 약자를 위해서 이러면서 박주민도 이렇게 전세 사는 사람을 위해서 무한 임대법, 어우 멋있어, 이런 깨문이들이나 달래반들이 그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겁니다. 아니 내 집에서 내 돈 내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집을 샀는데 전세를 한 번 주면은 평생 못 나간다? 이러면 누가 전세를 놓겠습니까? 다 월세로 돌리고 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전세에 대해서 앞으로 5% 정도를 인상을 못하고 5%를 넘게 인상을 하면 또 그걸 벌금으로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세값을 확 올리겠죠. 한번 정말 보고 싶어요. 이 깨문이들하고 그 대깨문들, 아직도 문재인 박수, 뭐 약자를 위한 뭐 정권, 뭐 힘없는 자를 위한 힘이 되어주는 정권. 와, 저는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쓴맛을 봐야 돼요. 저는 4.15 이 총선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 쟤네들의 그 정말 양아치 같은 빅데이터 쓰고 돈 뿌리고 이런 정말 철판내도 충격을 받았지만,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돈 100만 원 나눠준다고 해갖고 홀가닥 넘어갈 수 있는가. 저는 그거에 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문재인이 억수로 여러분 운이 좋았던 거죠. 바로 우한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실핏줄처럼 모든 사람들의 삶에 그냥 샥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어디서 모텔에 가갖고 미국에서 만났던 옛 애인을 또 거기서 2시간을 만났고 이러면서 행적을 다 조사를 하니까 이 국가가 빅 브라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우리가 막아줘야 됩니다. 이러면서 사기를 쳤던 거죠. 그런 점에서 4.15 총선이라는 거는 심판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황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구나 선관위의 그 부실한 선거 관리라든가 정말 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지금 선거 부정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말씀들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뭐든지 하고도 남을 것들이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 윤미향이 하는 짓 보세요. 그리고 저는 드루킹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이미 부정선거인 거예요. 여론 조작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이 외국 같으면요 당선 무효가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안철수하고 문재인하고 딱 골든 크로스 여기서 누가 올라갔느냐 꺾이느냐를 할 때 거기에서 드루킹이 나와가지고 막 온라인에서 장난해서 여러분 다음에서 막 MB 아바타는 안철수다. 안철수는 뭐 우파다. 꼴보수다. 막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찬성글이 그냥 쫙 올라가고 저 소름 끼쳤어요. 이게 드루킹이 한 짓이에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얼마든지 선거 조작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선거 조작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드루킹처럼 일종의 경인선에 있는 무슨 저기 2단 종교 집단 같은 사입이 한 3,400명이 이렇게 막 돌리고 킹크랩을 돌리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합니다만 문제는 굉장히 이상한 선거 결과였다는 거. 그건 여러분도 동의하시고 저도 동의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언젠가 저 하늘이 좀 알아서 그때 이번 선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좀 판단을 좀 내려줬으면 하는 그런 절절한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네, 오늘도 5시인데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어요. 와, 우리 성리모님 지금 깨셨다고. 우리 성리모님 정말 그 아버님 그 편찮으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버님이 수술 잘 하셔서 건강하시게 또 성리모님처럼 이쁜 따님을 주셨으면은 더 건강해지고 싶은 그 의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수술해서 내려가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성리모님을 아빠가 아버님께서 귀여워하셨을까 제가 그 빙글에 웃으면서 제가 그 글을 읽었습니다. 자, 최미사님, 기존에 전세 끼고 산 것도 소급 적용되나요? 당연히 소급 적용되죠. 6월 17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정부가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미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미친 거예요. 자, 우리 앤님께서 전세법도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나오는 것들마다 더 말이 안 돼서 정말 저것들이 정말 저도 막 욕이 나옵니다. 미진님께서 무섭네요. 저도 무섭습니다. 네, 자 최미사님, 그래서 음마 얘기가 나온 거군요. 제가 제 친구들이나 또 후배가 음마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음마 아파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음마 아파트 굉장히 낡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재건축하는 저희 집도 낡았어요. 그런데 막 페인트도 낡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페인트 칠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 절망했습니다. 나는 재건축한 집에서 못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음마 아파트인지 어느 아파트에서 제 친구가 그 녹물이 막 나오는데 동파이프를 간다고 해서 정말 절망했다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되는 거냐? 사실 음마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참 건전한 분들이 음마 아파트에 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세 낀 사람도.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태봉, 태남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외국에다가 애들 보내갖고 학벌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요. 커뮤니티 칼리지 갔다가 또 트랜스퍼해서 가고 오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 애를 윤미향이처럼요. 피아노 유학, 이건 말도 안 되지만 그냥 인문계 유학, 그냥 이렇게 공부만 딥다 하는 유학도 못 보내는 사람들은 음마 아파트에 대치동 학원에 와서 그냥 엄마랑 애들이랑 기를 쓰고
가지고 공부를 해갖고 실력으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 음마에 사는 우리 여기도 좀 들어오시는 그분이 저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음마 아파트에 사는 엄마들은 정말 검소하게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파리바게뜨라든가 이렇게 이런 데 있으면 뭐 쿠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음마 아파트의 이 근처에 있는 뭐 빵집, 뭐 무슨 채소 가게, 뭐 무슨 과일 가게 있는 분들이 혀를 내두른데요. 음마 아파트 사는 이 엄마들이 너무너무 알뜰해서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애랑 엄마가 막 싸매면서 막 정보 얻고 막 이렇게 못해요. 근데 지금 음마 아파트에 살면요 무슨 죄를 짓는 것처럼 된 거예요. 거기에 전세 사는 사람들은 나가야 되는 거고 또 집주인은 글로 들어와서 2년을 채워야지 조합원 분양권을 얻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음마 아파트 주인이 난데 왜 조합원 자격을 왜 못 얻어요? 정말 무서운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 정권은요, 집 한 채 조그만 거라도 있는 사람이면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지들끼리 박주민이하고 김어준이는 라디오 방송하면서 왜 무한전세법에 뭐라고 감나라 이래라 저래라 하냐, 집도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망언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얘기를요 이 미통당이라든가 다른 데서 했으면 아마 죽여버렸을 거예요. 근데 김어준이가 하니까 지금 조용하잖아요, 좌파들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진짜 우파들한테도 너무너무 정말 화가 납니다. 이거 왜 우리 우파들도 한번 쓸어버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나요.